예전에는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엑스레이? 그렇죠. 네. 엑스레이밖에 없었죠. 네. 결국에는 진단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서 치료도 발전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두 분 원장님께서는 처음 수술한 게 언제예요? 군복무를 하면서 이제 병원급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쵸. 무릎 관절 내시경을 처음 시작했던 것 같고 그게 아마 200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한 1년 정도 전에 해보니까 한 10,000건 정도 되는 것 같고 아마 그렇군요. 그 사이에 조금 더 늘지 않았나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제가 2002년도에 이제 군 복무 중이었어요. 그 당시에 병원에 처음으로 척추 내시경 장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척추 내시경을 처음 접했죠. 원장님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척추 관절 내시경을 했던 그렇죠. 거의 멤버들이었던 것 초창기 같아요. 멤버죠. 네. 네. 지금은 거의 만 케이스 정도 내시경 수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 수술은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고대 페르시아의 벽에 있는 벽화를 보면 척추 손상으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된 사자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당시는 아마 척추 신경이 손상받으면 하반신 마비가 온다는 거를 알진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현상을 벽화로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히포크라테스 시기에 오면서 척추 측만증이나 요통이나 요통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 인류 때부터 이 요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되게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요통에 대한 기록은 있어도 이거가 왜 생기는지 그 병태 생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척추 질환의 병태 생리는 1900년대에 들어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 디스크 탈출이 돼서 허리에서 신경을 눌러서 다리 아픈 사람을 디스크를 제거했더니 그 다리 통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첫 보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척추 질환에 대한 치료와 병태 생리가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척추 수술이 과거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척추 수술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치료를 하려고 하면 진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전에는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엑스레이? 그렇죠. 네. 엑스레이밖에 없었죠. 네. 엑스레이가 없었던 시절하고 엑스레이가 나온 시절하고는 진단이 완전히 아, 그렇죠. 달라졌잖아요. 네. 만져보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완전히 다르니까요.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은 뼈를 진단하기 위한 장비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엑스레이를 기반으로 좀 더 섬세하게 볼 수 있게 만든 게 CT죠. 네. 그러니까 CT는 어찌 보면은 딱딱한 조직을 보기 위한 예, 뼈나 이런 그 석회화된 병변들을 보기 위한 진단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MRI라고 하는 것은 CT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네. 연부 조직을 보기 위한 검사잖아요. 신경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연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T에서는 전혀 안 보였던 조직들이 MRI에서는 보이는 잘 보이는 거잖아요. 거죠. 예. 그리고 또 MRI에서 잘 안 보이는 게 CT는 잘 보이고요. 그러니까 많으신 분들이 CT하고 MRI를 헷갈리는데 실제로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조직을 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결국에는 네. 진단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서 치료도 발전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럼 검사하는 방법들이 바뀌는 것처럼 네. 수술 방법이 어떤 식으로 좀 발전했고 또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네. 초기에 척추 수술을 할 때는 네. 그냥 맨눈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네. 요거 수술하는데도 이만큼을 째야지 이제 수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는 상처도 컸고, 네. 예, 피도 많이 흘리고, 불필요한 조직의 손상도 있고, 이렇게 수술했던 거죠.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 이제 의료 현미경이 도입이 됩니다. 현미경 전과 현미경 후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 현미경을 씀으로 해서 상처도 훨씬 작아졌고요. 환자가 받는 스트레스도 작아졌고, 예, 불필요한 손상도 예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미경 이후에 내시경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내시경이 발전을 하면서 그나마 현미경으로 내야 하는 만큼의 상처도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죠. 내시경만 쏙 들어가면 되는 게 됐기 때문에. 네. 이거가 우리 척추 내시경 장비 맞죠? 예, 맞습니다. 네네. 내시경을 잘 보시면 예, 요 앞에 치료를 하기 위한 장비가 네네. 네, 장비를 요 뒤에서부터 네. 이쪽으로 관통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요 밑에는 비디오 렌즈가 있고요. 양쪽에는 상처를 씻어내면서 예, 이리게이션 하기 위한 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하는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쪽에서 이제
소독된 깨끗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반대편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비디오 렌즈는 여기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네, 네. 이쪽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쪽에다 카메라를 달고서는 모니터를 보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저 라이트 소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빛을 여기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빛을 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시야를 다 밝히게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조그만데 여러 가지가 많이 붙는군요. 맞습니다. 아, 이렇게 그 척추 수술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거든요. 네. 네. 또 혹시 수술도 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요거는 내시경일 뿐이고요. 이 내시경으로 보면서 다양한 장비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돼요. 그 장비에 대한 소개도 같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